대한유화 진단해 볼게요. 지금 대한유화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0월 중순 이후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추이입니다. 자, 대한유화는 지난 11월에 그렇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한번 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또 이제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세 나타나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죠. 연초까지 좀 수춤한 흐름을 보이는데, 자, 그 이후로 다시 탄력성 있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과 오늘은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세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19만 9천 원,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은 33.46%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이후 대한유화의 목표가 제시 추이를 보니까, 자, 보니까 10월 달에는 15만 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이렇게 좀 편차가 있죠.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고, 자, 연초가 되어서도 그렇죠, 비슷합니다. 20만 원대 초반에 목표가들이 제시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 보니까 컨센 10% 상해 예상이라는 요 리포트가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한 10% 이상은 잘 나올 거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한유화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유화는 그 원유에서 뽑아낸 이 나프타를 이제 원료로 해서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그 화학 대기업들이 배터리나 제약 등으로 사업을 좀 문우발처럼 계속 넓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유화는 오직 석유화학 한 우물만을 판 장인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 특수 소재, 우리가 이거를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며 석유화 흑자 기조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왔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흑자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거나 고가 제품을 잘 팔면서 이제 흑자 기조는 계속 이제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이제 경기 민감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석유화학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적자를 볼까 좀 이제 걱정도 있었는데, 대한유화는 보란 듯이 돈을 벌어서 우리는 튼튼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2026년 제품 가격 반등과 중국 구조 조정 기대로 실적 회복 가속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품 가격이 반등한다. 그래서 화학 제품은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료와 제품 가격의 차이인 이 스프레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마진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구조 조정 기대로 실적 회복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화학 기업들을 괴롭히던 가장 큰 악재가 중국의 물량 공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나 효율성 때문에 자국 공장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최고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올해 실적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할 거고,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4분기 실적 전망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35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감소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 대비로는 한 10%를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와 제품 가격의 하락에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화학 사업은 흑자를 지속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12월에는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 점이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올 1분기에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43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전년 대비로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이제 반등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가 원료를 투입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부분별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먼저 이제 석유화 부분은 이 시황이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마진도 점차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으로 산업용 가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꾸준하게 지금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한주는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결 실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두 줄 요약 부분을 볼 때 중국의 구조 조정은 우리 그 대한유화에게는 또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구체화 시에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 본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구조 조정 기대를 반영해서 현물과 선물 가격 반등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의 시황 개선 국면을 감안하면은 선제적인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그렇죠. 앞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한유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유화 진단해 봤습니다.